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가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있다. 자, 무관용 1벌 100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을 달고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자,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자, 그러니까 백신 접종, 세치기 의혹, 불법 주식 거래 등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욱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는데요. 홍 부총리가 굉장히 좋은 말을 또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성, 그러니까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면서 이 가치를 잘 구현하는 직원에게는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강도 높은 청렴대책 시행이 된다. 자,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 그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일이 터지고 나니까 지금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 말씀 같은데 미리미리 했어야죠. 자, 공공기관 비즈니스계 오스카상인 스티비상, 자, 수상을 위해서 거액의 세금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둔 광명시흥에 투기한 의혹마저 제기됐다. 뭐 여기만 지금 의혹이 제기된 건 아니죠. 3기 신도시 이제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그동안 개발 사업이 뭐 이것만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광활하게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투자했던 이런 정부 기관의 이제 공무원들, 자, 그 공무원들이 꽤나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지난해 국토부의 청렴도 측정 결과가 매우 낮게 나왔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역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다. 국토부는 부패 경험 제로 달성을 위해 올해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이게 지금 이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좀 청렴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청렴 결과가 매우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채용을 거기서 많이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젊은이들, 그리고 20대, 뭐 지금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의 40에 가까운데도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공무원 되면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잖아요. 또 노후에도 뭐 이제 시기 언제 임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연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자, 그런데 지금 이 공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진짜 청렴 결백하게 업무 처리하시고 또 이제 공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이렇게 몰상식한 공무원들 때문에 이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거든요. 자, 이참에 좀 이런 것들은 좀 근절됐으면 좋겠고요. LH 직원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추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다 부장 대우, 차장급 이 대다수다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그래서 부장님, 그러니까 작성자가 부장님을 통해서 들은 사실이다. 현재 걸린 사람들은 다 부장급, 차장급이 대다수고 전원 50대 이상이다. 이에 제보자는 같은 부서 및 대리, 사원급으로 이제 추정된다라면서 아래서는 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윗사람들은 입으로만 일하니까 찔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얄미워서 뭐 제보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참 웃기고 있어요, 진짜. LH 측은 해당 글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답변이 어렵다. 즉답을 회피했고요. 내부 관계자는 직무 배제된 직원 대부분이 차장급인 것은 맞다라고 기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 1타 강사. 뭐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이제 학원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강사들 대부분 막 그러잖아요. 1타 강사 잘 나가는 강사죠. 으뜸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하는데 1타 강사 LH 직원, 그러니까 LH 직원이 1타 강사
부동산 투자 1타 강사다. 자, 그래서 수많은 투자서 수익 봤다.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 LH에서 이번에 그 한 직원이 부동산 유료 투자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자, 유튜브에서 투자 강의를 하고 있다. 유료로요. 자, 이게 뭐 문제될 건 없겠죠. 뭐 세금 신고하고 뭐 사업자 내고 한다 그러면 문제될 건 없는데, 공무원이, 그리고 웬만한 소기업도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겸업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다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뭐 소기업도 아니고 중견도 아니고 뭐 대기업은 당연히 있겠고요. 근데 이제 공무원인데, 자, 공직사회에 분명히 저는 이 겸업금지 그러니까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하나 또 터졌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JTBC에서 이제 3일 보도를 했는데요.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서 강의를 했다. 오 씨는 23만 원을 내야 들을 수 있는 이 강의에서 스스로 토지, 경매, 공매의 1타 강사로 소개하면서 1회 강의 1,800명이 수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으로 수많은 투자를 했고 수익을 봤다며 재개발 단지 등에서 토지 보상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본인의 경험을 뭐 노하우를 그 다른 사람한테 강의료 받고 전달해 주는 거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공직사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공무원이라는 거, 그것도 이런 토지 보상과 또는 이제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항상 중심에 있는 그 지금 중정부기관이 또 LH잖아요. 그 직원이 지금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직원이 별도의 겸직 신청 없이 강의를 한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겸직 신청 없이 했다라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높은 투자를 다뤘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LH는 지난해 8월부터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며, 오 씨는 겸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겸직 신청을 하면 LH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겸직 이제 뭐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매스컴을 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투기 의혹 조사 3기 신도시 전부로 확대하겠다. 창릉 신도시 때도 이전, 그러니까 미리 사전 유출이 돼가지고 또 그때도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개발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종종 나오던 얘기거든요. 근데 요번에 좀 제대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직자도 이제 그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제 그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요. 근데 뭐 가족뿐만 있겠습니까? 뭐 주변에 뭐 친척이라든가 사돈의 팔촌이라든가 뭐 사람들 좀 챙겨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게 다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까지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상 또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흥에서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 구입 확인했고, 신도시 개발 업무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에 토지 거래 금지 이제 추진하겠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투자를 했을까? 당연히 개발이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노렸다고 생각하는, 시장에서 이제 좀 추측하는 내용이 대토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주자 택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택지 조성 때 돈 대신 이제 땅으로 보상받는 걸 이제 그 대토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잘만 고르면 이제 대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이 되면은 그 약간 그 상가주택 같이 질 수 있는 그 택지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떠올리시면 되는데, 지금 의혹이 제기된 땅 대부분이 농지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작을 위한 매입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개발할 때에는 그 추가 이익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대토 땅 받아가지고 건물 올리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토를 어느 위치에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3일 민변 등의 자료를 보면 LH 직원들 1인당 대지의 경우 최저 330제곱미터, 답의 경우에는 7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대토 신청이 가능한 면적이고요. 대토를 전문으로 하는 한 컨설팅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여러 동료들까지 참여해서 땅을 매입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토를 노린 것이다. 여러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잘만 고르면 대박이다. 대박이라고 이제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서 대토 받으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서울의 그 용산구 한 공인중개사는 대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개발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대토를 모아서 건설사 등에 판매하는 등으로 방식으로 큰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농지를 반납하고 대토를 잘 받아 입지 좋은 근린생활용지를 받았다면 적어도 2배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컨대 민변 주장대로 LH 직원들이 100억 원가량을 농지 구매에 썼다면 많게는 200억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얘기다. 수익이 대박인 거죠. 그래서 광명시흥 농지를 산 LH 직원들 설사 3순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순위가 있는데 대토를 받기에 그러니까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다. 오늘 저녁에 그 뉴스를 봤었는데, 그 토지 매입한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 LH 임직원들, 자, 그 사람들이 일부 그 보상 업무에 그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자기 땅을 그러니까 자기 가족 땅을 본인이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 다 뭐 알고 한 거죠, 이거. 이건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 말 그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죠. 얼마나 행복한 상상을 했겠습니까? 땅 투기 의혹에 분노한 정부, 협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 나선다. 대통령도 이 지금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 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인천시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이제 확대될 전망이다. 뭐가요? 전수조사 대상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개발이 되게 되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는 그 경기도 개발공사 있고, 뭐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도 깔아야 되죠. 뭐 한전, 수자원공사 뭐 등등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뭐 기획재정부 진짜 여러 부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고급 정보 알고 있는 사람들 꽤나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이용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종종 듣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요번에 이게 터지긴 했는데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를 할 거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 이슈로 이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진상규명이 돼서 이제 처벌까지 확실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그 지금 국민의 불신, 국민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에 자 9억 원 넘었다. 그래서 정부 통계로도 이제 확인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9억짜리 집이 이제는 뭐 평균이라고 하니까요,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9억 굉장히 비싼 아파트. 근데 지금은요 평균이 9억이기 때문에 이보다 비싼 주택이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업계에서는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 뒤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린 영향이 크다라고 봤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에 그 6억 원 이하 서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 3억짜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득하는 게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당시에도 주택 취득하는 거 아니다, 가격 많이 올라왔다, 막 이런저런 얘기 하셨던 분들 많은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너무 올라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근데
근데 이거를 뭔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직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큰 폭으로 폭락할 것이다, 주구장창 몇 년 동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좀 이유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지금 시점인데,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언제 취득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거 알면은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택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부담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금에 맞게끔 주택 수준,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게 또 문제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간 뭔가를 선택하실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이 괜찮은 결과를 노출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혼자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